북아프리카에서 활약해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히틀러 암살 연루 의혹으로 처형된 독일의 사령관 에르빈 롬멜에 대해 저와 함께 하시죠. 롬멜의 본격적인 활약은 에집당군의 제7기 갑사단장으로 참가한 프랑스 침공부터 시작됩니다. 전투 초반 벨기에를 지나 메즈강에 도착했지만 이미 연합군은 다리를 파괴해 두었고 저격수를 배치했기 때문에 기갑사단은 도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롬멜은 연기를 일으켜 프랑스 저격수의 시야를 가린 뒤 임시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롬멜은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위치하여 기관총을 쏘기도 했고 직접 물속에 들어가 다리를 건설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롬멜의 지휘 아래 제7기갑사단은 모든 부대 중 가장 먼저 메즈강을 도하했고 프랑스를 가로질러 해안까지 진격했습니다. 롬멜의 부대는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독일 최고 사령부조차 기갑사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유령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랑스 점령 이후 롬멜은 이탈리아군 구원을 위해 북아프리카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탈리아의 두체 무솔리니는 25만 병력을 동원해 영국 식민지 이집트를 먼저 공격했지만 고작 3만 명의 병력에 반격당해 오히려 식민지인 리비아까지 밀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히틀러는 롬멜을 파견해 무솔리니를 돕기로 한 것이죠. 롬멜은 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이탈리아 사령부의 방어 작전을 반대하며 공격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롬멜의 의견을 지지했으며 롬멜은 영국군을 기습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었죠. 당시 롬멜은 전방에 보병부대를 배치하고 기갑사단을 우회시켜 적의 측면과 후면을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기동작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때의 은밀하고 교묘한 전략으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후 엘 알라메인에서 영국 사령관 몽고메리에게 패배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추축군이 철수하면서 롬멜의 성공은 빛이 바랍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자세한 전투 과정을 알고 싶으시면 업로드되어 있는 엘 알라메인 전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후 롬멜은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한 프랑스 해안방어군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는 해안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지뢰를 설치하고 철조망 장애물을 배치하며 늪지대를 만들었습니다. 1944년 6월 5일 프랑스에 주둔하던 롬멜은 아내의 생일을 맞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없을 거라 판단했지만 바로 다음 날 연합군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던 롬멜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고 즉시 독일을 떠나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롬멜과 지휘부는 서둘러 반격 계획을 수립했지만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기 공습으로 인해 필요한 병력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롬멜 자신도 공습으로 부상을 입습니다. 6월 6일 연합군은 15만 명의 병력을 보냈고 이후 85만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여름 내내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승기를 잡았고 롬멜은 독일군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정치 외교적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했지만 거절당합니다. 1944년 7월 독일 내부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죠. 히틀러 축출을 계획한 장교들의 모임은 슈바르체 카펠레, 한국말로 검은 오케스트라인데 이들은 롬멜을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시키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롬멜이 암살 계획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0월 20일 슈바르체 카펠레는 늑대 소굴로 알려진 히틀러의 작전본부에 폭탄이 든 서류 가방을 반입해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가동할 시간이 부족해 2개 중에 하나만 사용되었고 히틀러는 폭발해서 생존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암살에 가담한 장교들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롬멜도 의심을 받았죠. 1944년 10월 친위대가 롬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롬멜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베를린으로 가서 히틀러를 만나 해명을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선택을 한다면 가족들과 부하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 했죠. 사실 베를린으로 가서 해명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롬멜은 베를린으로 가는 도중 사고로 위장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현대 역사가들도 동의합니다. 결국 가족들과 부하들을 위해 친위대 차량에 탑승한 뒤 청산가리를 복용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아프리카 군단의 재킷을 입고 원수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롬멜이 공습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거짓 발표했고 대규모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롬멜이 치렀던 전투와 그의 전략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튀니지 전투와
엘 알라메인 전투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